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이재명은 모든 난관을 계속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현재까지도 십수년간 온갖 법적인 탄압, 민주당, 국내힘, 언론 모두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기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막바지까지 다다랐고 더 이상 이재명은 깜빵에 갈 수가 없다. 쳐넣을 수가 없다. 저는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재명이 구속영장 받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깜빵 가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재명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었죠. 그래서 정치판을 뒤흔들기 위해서 저는 창당을 주장했었던 것이고요. 이재명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이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노렸던 수랑 다른 유튜버들, 진보 유튜버들이랑 지지자분들이 노렸던 수랑 그리고 이재명이 노렸던 수가 어떤 부분에서 달랐나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말을 제가 되돌아보고 다시 또 깨우쳤어요. 이재명의 신의 한 수를 노리고 있는 거고 저는 중수 정도고 일반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시원시원한 개혁, 가장 낮은 수를 바랬던 거였어요. 이재명이 답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크게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과거 했던 얘기예요. 손자병법에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중책이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재명이 국민학생 때부터 돈이 없고 갈 데도 없어서 학교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에 가서 국민학생 때부터 삼국지, 초한지, 손자병법을 열심히 읽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타 진보 유튜버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이 수박들 조지자. 저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만 저는 아예 싸우지 않고 그냥 판을 뒤집어 엎자. 신당을 창당해서 지지자들 권리당원 200만 명 이상을 데리고 나가면 싸우지 않고 수박들을 조질 수 있다고 중책 정도를 생각한 거죠. 근데 수박들을 조지자. 다들 목을 자르자. 요거는 하책. 저는 중책 정도의 전략을 내놨던 거였어요. 수박들하고 싸우지 말고 아예 판을 갈아엎어서 전선을 이동시키자. 근데 이재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정치판을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 수박들은 숨이 막혀하고 있습니다. 친문 수박들 지금 기리기리 날뛰고 있죠. 이낙연까지 나섰죠. 지금 얘들은 숨이 막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이 깜빵 갔다가 살아서 돌아와서 얘들은 이재명이 이제 돌아오면 우리들하고 칼질하면서 조지기를 하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재명이 깜빵에서 살아서 돌아왔으니 수박들 이제 조지기를 시작하겠군. 수박들은 살기를 띄우면서 이재명이 와서 우리 조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칠까 작전 회의들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재명은 전혀 아무런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박들 조지기 하는 지지자들한테 자제하라고. 그러니까 수박들은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언제 폭탄 선언을 해서 우리 조지기를 할지 몰라. 불안.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재명은 초고수 신의 한 수를 날린 거예요. 지금 싸우지 않고 수박들을 덜덜 떨게 만들고 목을 조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신의 한 수를 두고 있는 건데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수 하수 정도의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또 방송을 못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판단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판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집토끼 지키기 작업하고 분열 안 되고 쓸데없는 말들 언론 나가서 하지 않고 뻘 SNS 안 날리고 이러면은 이재명이 원하는 하나가 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수박들은 난리가 났어요. 창당하겠다, 탈당하겠다 난리들인데 이거는 최후의 발악이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 크게 하실 필요 없어요. 또 이런 손자병법의 얘기가 있는데 서로 당연하게 설정하고 있던 전선, 싸우는 선 있죠. 이재명은 친문 수박과 개혁파 이재명, 민주시민들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전선을 만들어 놓고 투쟁하자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전선이 형성되고 싸울 거라고 수박들은 예측하고 막 준비를 해왔는데 이재명 그 전선 자체를 해체해버린 거예요. 수박도 우리 편이라고 우리 원팀 되자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안 조지고. 그러면 이 전선 자체가 해체되면 이재명이 오히려 친문 수박들 공격하고 이재명 찐 지지자들까지 속상하게 가슴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발언을 하잖아요. 자제하라고. 내부 분열 안 된다고. 이게 우리가 섭섭하게 저도 느끼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재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신의 한 수를 목표를 두고 계속 수박들을 챙겨주는 척하면서 수박을 뒤로 죽이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정치판에. 자질구레한 거 별의별 거 다 있었죠. 김포 서울시로 편입한다. 엑스포권도 있고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별의별 거 있는데 우리는 이재명을 그냥 계속 지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있고 감방에 안 갈 게 거의 확실시 되어 보이고요. 그리고 친문 수박들을 숨막히게 자신들이 개혁 당하는지도 모르게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정답이고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재명의 정권이 열린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외에 누굴 믿겠습니까? 이재명은 기존의 사고방식, 친문 수박도 조지자, 문재인 조져버리자 이런 대결 구도에서 전선 자체를 해체해버리고 싸움 주제를 생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박들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재명은 자기 지지자들한테 수박 공격하지 말라 그러고 원팀 되자 그러고 구속영장 받아서 구치소까지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와서 자기네들 죽이는 줄 알았더니 안 죽이고 허허 웃고 싱글싱글 천사 같은 표정으로 대화 자연스럽게 하고 이러니까 얘들은 자기네들이 죽겠는 거예요. 제발이 저리고 싸움의 주제를 생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을 친문
친문 수박들을 인식 분열, 멘붕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이낙연이다, 윤영찬이다, 이원욱이다, 김종민이다, 이재명 욕하고 난리인데 그거는 아무 효과 없는 물림이고 이재명이 이기는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이런 문구가 손자병법에 있는데요. 손자가 백전백승이 최선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호 출혈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최고의 수, 온전한 승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수박들을 단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은 그냥 하나가 되자, 우리 분열하지 말자, 원팀을 변치 않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왔습니다. 이재명이 최고의 신의 한 수를 향해서 답답해 보이고 이재명의 속이 과연 무엇인가, 이재명의 속을 알 수 없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답답하다고 우리가 이재명 지지 철회하겠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들이 하수라는 얘기예요. 저도 우리 대표님이 살아남고 민주주의 지키려면은 좀 과감한 개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한때 중수의 수준으로 이재명을 판단했었는데 이재명은 우리들이 상상도 못하는 수를 보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 느낌 안 오세요? 상호 출혈 없이 온전한 승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적을 멸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다. 우리는 문재인 출당 조치시키고 수박들 조지자고 이재명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적을 멸하자고 했는데 그게 최고의 승리가 아니라고. 상대를 상하게 하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는 장수가 명장이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저도 반성합니다. 많은 분들 찔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방송을 계속 열중하고 이러다 보면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또 이재명이 감방 가면 이제 민주주의가 끝나는데 너무 똥줄 타는 마음에 제가 이재명한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랬는데 이재명은 친문 수박들 단 한 번도 공격한 적 없어요. 문재인, 이낙연 더러운 거 다 압니다. 이재명 같은 천재 변호사가 그들의 더러운 점을 모를까요? 민주당에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 최고의 한 수를 노리는 거예요. 친문 수박들 편하게 하지 않고 얘네들하고 공격하면서 서로 출혈 경쟁하지 않고 항복을 받아낼 걸로 보여져요. 친문 수박들이 탈당하겠다, 신당 창당하겠다, 다글다글 난리들인데 그거는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이재명은 꽃놀이패 쥐고 목줄 쥐고 있는 거예요. 친문 수박들이 창당을 하면 민주당에서 쫓아나갈까요? 과연 어떤 지지자들이 쫓아나갈까요? 아무리 조국을 바지 사장으로 내밀어도 못 쫓아나가요. 지금 판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200 수십만 명이 권리당원인데 90% 이상이 이재명 지지하려고 권리당비를 내고 있는데 누가 쫓아나가겠어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외통수에 걸려있어서 사면 초과인 상황입니다. 친문 수박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동형 비례제 해서 어떻게든 친박 세력들하고 결집해서 한동훈이라도 끌어내리고 하여튼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이 연동형 비례제 안 하고 병립형으로 그냥 회기만 하면은 얘들은 선택지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 나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 선제 타격하려고 조국이 친문 수박들하고 신당 창당을 하면은 따라 나가실 거냐, 아니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남아 있을 것이냐, 간단한 설문조사지만 친문 수박들 기를 죽이려고 제가 그런 설문조사를 했죠. 35,000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근데 조국 신당으로 따라 나가겠다 4%밖에 안 돼요.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이 남겠다 96%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질러버리면 조국도 힘이 약해진 거고 친문 수박들도 신당 창당을 해봤자 에이구 씨알도 안 맥힌다. 신당 창당해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창당을 해도 누가 찍어주냐고요. 한 석도 차지 못합니다. 조국이 출마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지금 또 출마하겠다는 이런 뉘앙스 풍기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문 수박들은 지금 큰 소리 치지만 아무도 안 쫓아나가고 인기 없다. 오히려 나가라고 우리가 압박을 해야 돼요.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고.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욱 확장성이 늘어나요. 그 쓰레기들 다 내쫓으면 항복을 받아낼 거예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친문 수박들은. 이재명이 진짜 찐 지지자들 속상하게, 예전에도 또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지구당 가가지고 수박 깨기 퍼포먼스 하고 수박 의원 사무실 난입 시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찐 지지자들은 참 서글프죠. 저도 이걸 한번 당해봐서 참 서글프고, 그렇다고 이재명한테 배신감 느끼고 이재명 욕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제가. 근데 좀 많이 섭섭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재명의 읍참 마속이란 것을 인식을 하시면 큰 길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오히려 비판해주고 이러면 친문 수박들은 이재명을 깔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친문 수박들 목을 죄고 숨막히게 만들어버리는 신의 한 수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쁘다 이렇게 욕할 게 아니고, 저도 DC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서 친문 수박들 사무실 앞에 LED 전광판으로 압박하는 시위하자고 저도 돈 많이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은 정말 자기 지지자들 아끼는 분인데 읍참이란 뜻이 울면서 목을 벤다, 마속이라는 진짜 아끼는 부하의 목을 벤다는 뜻 아닙니까? 읍참잼 지지자예요. 읍참잼딸 한 거죠. 그게 속마음은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자기도 수박들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자기가 더 수박들 조지고 싶죠. 하지만 이재명은 더 큰 승리를 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아픈 섭섭한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수박들은 점점 더 목이 죄어지는 거예요. 이재명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재명 밑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아 내년 총선에 잘 봐주세요 이러고 이제 항복을 받아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은 이 스탠스가 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재명 전문가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원래 남이 못한 거 발목 잡고 늘어져서 상대편 죽이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변함없이 올해 3월달에도 민생 잘하기 경쟁하자 이랬어요. 국민의힘 쪽에 윤석열 정권에 진짜 일 못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그걸 치졸하게 물어뜯고 이런 짓을 안 했어요. 잘하기 경쟁하자. 제가 민생 타령한다고 한때 저도 답답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민생이 정답이에요. 이재명이 대권을 차지할 때까지는 윤석열이 워낙 민생을 파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민생만 뚜벅뚜벅 챙기기만 하고 민주당 내부 단속만 잘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판이니까요. 그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데 이걸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민주당 대표가 민생 계속 챙기는 거는 보도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공격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민생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저는 답답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숨고르게 하고 되돌아보면 민생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이재명이 그렇게 답답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이 처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죽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사람만 남아서 민생만 잘 챙기면은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너무나 못하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나라를 망조에 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을 너무 열심히 지지하고 이재명을 사랑하면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강렬한 제안들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저희들의 수는 중수, 하수였고 이재명은 초고수를 노리는 거예요. 출혈을 일으키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하려는 거죠. 수박들을 공격 안 하지만 뒤로는 수박들의 목을 죄고 있는 형국이고 지금은. 그래 우리들은 원팀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친문 수박들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만 견제만 해주면은 이재명은 뚜벅뚜벅 대권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민생을 이렇게 챙기는 이재명을 공격할 명분도 없고 적폐들이. 그리고 법적인 사안들도 다 클리어를 했고 이재명 괴롭히긴 할 수 있어도 감방 쳐넣기는 불가능한 판을 만들었고 이재명이 스스로. 대선 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구태 정치 하지 말고 잘하기 경쟁하자. 그래서 대선 때 조금 답답한 모습이 느껴지긴 했었는데 지금 판에서 시원시원한 거 이재명이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재명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죠. 근데 시원시원하게 적폐 청산하겠다. 친일파들 다 조지겠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폐간시키겠다. 이런 얘기하면 이재명은 사라져버려요.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이재명을 죽일 수 없는 명분, 민생, 경제, 민중들, 서민들 챙기기 이런 거 하면서 사람만 남으면은 이재명이 대권 차지하는 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에게 이제 시원시원한 걸 하세요. 그것보다 더 큰 신의 한 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고 경기도지사 할 때 언론에서 물어를 봤는데 누가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누가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더 부합하느냐 등을 놓고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발에 걸려 자빠지기만 기다리고 다른 사람 못하기만 기다리는 구태정치 말고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들이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합리적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걸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2021년 윤석열 선대위에 발목 잡기 아닌 잘하기 경쟁하자. 그래서 윤석열을 그렇게 막 매몰차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공격할 거리 많았습니다만 이게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적이 있었죠. 왜 이렇게 윤석열을 매몰차게 공격하지 않나. 그러면 이재명을 여기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정말 살얼음판 같은 정치 환경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만 대다수인 이 환경에서 자신이 살아남고 이러면서 계속 뚜벅뚜벅 자신의 세를 불려오는 일을 한 거예요. 또 이런 얘기했죠. 2021년 1월달 기사예요. 잘하기 아닌 헐뜯기 경쟁 이런 거 하지 마라 국님. 우리 잘하기 경쟁하자. 지금은 이게 먹힐 시기가 된 거예요. 경제가 파탄으로 가고 있고 민생 경제가 엄청난 불경기 상황이고 민생 타령이 아니고 진짜 민생이 정답인 시기고 윤석열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민생 챙기고 서민들 약자들 위한 법안들 계속 상정하고 이러기만 하면은 이재명이 이기는 판이에요. 이재명을 죽일 명분이 없잖아요. 이재명이 민생 챙기는데 어떻게 죽여요. 이재명도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에 발목 잡기가 아닌 더 잘하기 경쟁하자. 윤석열을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도 공격 심하게 한 적 없고 이낙연도 범죄 혐의들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재명이 대선 기간 중에도 자기가 대통령 돼도 윤석열한테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복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자기 말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발언으로 우리 잘하기 경쟁하자. 변함이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변하지 않아요. 잘하기 민생만 챙기는 것만 지금 해도 되는 거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서도 2022년 8월 31일 날 잘하기 경쟁하는 여야 관계 만들 것이다. 계속 변함없이 잘하기 경쟁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년간. 우리 진짜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은 좀 시원시원한 거 해주길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 판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시원시원한 건 하기 힘들어요.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아서 민생 챙기면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 판이니까요. 지금 이재명이 경제 살리기 법안
잘하고 경제 어떻게든 멱살캐리 하면은 기득권들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기업들도 이재명 대통령 돼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호의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과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보다는 그냥 이재명이 민생 경제 이런 거는 진짜 빠삭하네. 외교도 잘할 것 같네. 재벌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에서 외교도 너무 못하고, 그래서 이재명이 엄청난 개혁을 하고 적폐 청산을 하고 친일파 청산을 하고 이럴 것이다. 우리가 계속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어요. 이재명은 진보 좌파 못 가진 자 약자들만 잘살게 해주는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공산주의적 발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 가진 자, 권력자, 기득권도 못 가진 자, 약자도 다 같이 행복한 대동세상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재명이 엄청난 개혁을 할 것이라고 계속 떠벌리면은 이재명을 죽이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재명이 일 잘한다, 경제는 이재명이 살린다, 천재적인 외교 전략가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재명 하면 경제다, 이런 정치판 분위기를 만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재명이 적폐 청산이다, 문재인이 못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시원시원하게 해서 조중동을 다 폐간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친일파 청산해버리고 기득권들 다 조질 것이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다 같이 행복한 세상, 정치적 이념 대립, 진영 대립 없고 누구나 만족하는 세상 만들자. 그리고 문재인 개고 윤석열 개라, 이렇게 나가야 돼요. 문재인 개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욕을 하면은 확장성이 매우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계속 욕을 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세트로 문재인과 윤석열이 한패다, 요거까지도 계속 변치 않고 알려야 돼요. 그러면은 문재인이 싫어서 홧김에 윤석열을 찍은 보수 중도 지지자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엄청난 배신감에 윤석열을 저주하게 되죠. 그러면 윤석열 끌어내리기 쉬워지는 정치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진짜 잘하기 경쟁, 민생, 왜 이렇게 변치 않고 민생 잘하기 경쟁 얘기를 해왔느냐, 이제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재명이 조용히 살아남아서 보수 적폐 기득권 세력들도 만족할 만한, 경제에 진짜 잘 돌아가게 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재명의 대권도 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이 너무 강렬한 개혁을 할 진짜 엄청난 개혁가다, 이런 이미지로 계속 밀고 가게 되면 이재명이 대권이 밝아올 때쯤에 쇠도 모르게 암살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득권의 세상이 사라지게 되고 기득권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이재명의 대권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이재명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적폐의 끝판왕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을 살리고 이재명 대권 만드는 거는 이재명이 진짜 경제의 대망이다, 외교도 잘한 사람이다, 진짜 일 잘한다, 이것만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서울구치소까지 들어갔다가 몇 시간 만에 나오긴 했는데 돌아와서 우리 중수 하수들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랬었고 정말 시원시원한 개혁을 이제 하겠거니, 민주당의 수박들 조지고 민주당을 갈아엎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최포항 왈가왈부 말고 민생 챙기겠다 이러는 거예요. 신문 수박들도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저희들도 또 민생 타령인가, 과연 민생으로 이재명의 대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 민주당 내에 이재명 죽이라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최고의 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수박들은 아니 이재명이 얘가 이제 돌아오면 우리 조질 거니까 우리 준비 다 해놨는데, 이제 싸울 준비, 전쟁 준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안 조지네. 전선을 없애버린 거예요. 투쟁 구도를. 왜 그러지?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더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기 조져야 되는데 안 조지니까 부부간에 싸워도, 만약에 남자가 바람피다 걸렸어요. 근데 집에서 사모님이 싱글싱글 웃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내 바람핀 거에 대해서. 왜 그러지? 아니 화를 내야 되는데 여보 밥 먹어 이러고 아무 내색도 안 하고 그냥 밥도 잘 챙겨주고 살림도 잘하고, 그러면은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바람 펴보신 분들 더 불안하잖아요. 아니 왜 화를 안 내지 여보, 야가 나 바람피다 걸렸는데, 아니 어떡하지 더 잠이 안 오잖아요.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 등 뒤에 칼을 꽂았는데 살아 돌아와서 이제 우리를 조지겠거니 했는데 안 조진다? 뭐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수라는 거죠. 오히려 수박들이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의 그 최고의 수를 읽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완전 장악했어요. 근데 수박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수가 안 보여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딱 하나, 탈당해서 신당 창당해서 어떻게든 세를 좀 연명하겠다는 건데, 이재명이 연동형 비례제 안 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 이러면은 누가 민주당 권리 당원들이 수박들 쫓아가서 지지를 해주고 표를 뽑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목줄 쥐고 있는, 꽃놀이 패를 쥐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이낙연의 온갖 비리들 다 알아요. 민주당 대표할 때 이낙연이 비서가 옵티머스 관련 건으로 검찰 수사받던 중에 자살했는데, 그 건설회사 삼부토건 사장이었던 이낙연 동생 이계현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돼 있었고, 그걸 윤석열 검찰이 다 덮어줬고, 또 문재인에 대한 것도 부산저축은행 건을 무마시켜준 게 윤석열에 대한 것도 이재명이 다 알고 있고, 예전에 SNS 날렸다가 삭제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은 다 알아요. 하지만 공격을 안 하죠. 이런 걸로. 저는 병립형이건 연동형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선택하는 것만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재명을 성남시장 때부터 오랫동안 지지를 해오면서 느낀 거는, 이재명은 항상 정답을 선택했고 항상 성공적으로 살아남아서 계속 자신의 정치적 역량, 세를 불려왔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연동형이든 병립형이건 선택하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이재명이 자기 결정을 번복하고 이럴 것도 아니니까 이재명이 선택하면 와 옳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판을
바라보는 게 되게 쉬워졌어요. 이재명이 하는 것만 우리가 그냥 열렬히 지지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의 주장과 우리가 좀 대립된다. 근데 우리 하수들의 수준에서 판단한 거라고 우리를 자책해야 돼 이제는. 그래서 아주 심플해졌어요. 정치 지지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면 된다. 아몰랑 몰빵 지지를 해줘야 돼요. 무지성 지지가 옳은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은 변함이 없이 민중들 약자들 위해서 지금까지 투쟁해왔고 살아남았고 성남시장에서부터 유력 대권주자 민주당 대표까지 압도적인 지지로 크게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정답만 선택해왔길래 이렇게 성장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요즘에 표정 좋아요. 여유롭습니다. 득도한 도인의 표정이 됐어요. 이재명도 자기한테 정치판이 기울었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법원 재판 출석하고 조사받고 이런 거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편하게 해요.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11월 10일 표정인데 여유롭죠. 그래 재판 한번 받아보자. 이재명은 자신을 감방에 쳐넣기는 힘들다고 자기도 딱 느낌이 온 거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재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지지자 향해서 손인사도 하고 여유로워요. 이제 재판 가는 것도 더 이상 나는 감방 쳐넣기 힘들다. 자기도 확신이 들었다고 보여지고 이제 정치판은 이재명이 모든 목줄을 쥐고 꽃놀이패를 쥐고서 입단속 문단속만 제대로 하면 이재명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을 괴롭히고 피곤하게는 할 수 있어도 이재명을 담그긴 힘들다. 저는 확신이가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13차 공판 스케치예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모두 신문 기사래요. 아니 그 천하에 서울대 법대 고대 법대에 나와서 그 중에서도 사법연수원 성적도 괜찮은 이재명을 수사하는 애들은 무시무시한 들 아니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제시한 증거가 신문 기사들을 제시를 하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서 판사가 빡쳐서 증거를 취소시켰대요. 그리고 검사가 제시한 또 하나의 증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한 게 증거래요. 이러니까 판사가 또 빡쳤대요. 판사 2번 빡치겠어요. 검사 나리들이 법정에서 쪽팔림을 감수하고 신문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고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한 게 또 증거라고 제시하고 판사가 열받죠. 검사들도 쪽팔리지만 어떻게든 위에서 조지라니까 윤석열이 지시 내려, 한동훈이 내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 내려. 검사들도 이제 대머리 되겠어요. 전 검사의 한동훈화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든 엮어야 되니 검사들도 머리털이 빠지겠죠. 그래서 판사가 검사한테 논지 벗어난 이야기 하지 마라, 상식을 지키라고 제대로 된 증거 제출하라고 뭐라고 했대요. 이재명이 좋을 리는 없죠. 판사들도 기득권인데. 근데 검사 말도 안 되니까 이재명한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짓들을 하는 검사들 꼬라지를 보고. 지금 병립형 연동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수준 높게 정치를 위에서 조망해보는 강의 시간이니까 작은 거에 너무 현미경으로 나뭇잎 째려보려고 하지 마시고